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화로운 부위입니다. 저자는 제임스 아서레이, 출판사는 라이온 북스입니다. 일전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뒷부분에 좋은 내용이 많아서 계속 연달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속도를 좋아한다. 당신 몸에는 1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고 각각의 세포는 1.17V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1조 볼트 이상의 전력을 가진 것이다. 당신이 끌어당길 미래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1조 볼트의 병사들이 그렇고 말고 바로 그거예요 라고 호응한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일에서 성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당신 몸의 모든 세포가 아니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벽부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계속해서 아니오라는 경험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나쁜 손님들이 갑자기 늘어났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고 그가 한 작업도 웃음거리라며 의의를 제기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큰 목표를 좋아한다. 나는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은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것으로 생각한다. 마치 50m 높이 절벽 끝에서 서 있는 것처럼 말이다. 시크릿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 중 하나는 우주는 속도를 좋아한다는 말이다. 정말 맞는 말이다. 문제는 행동을 빨리 하지 않으면 속도를 낼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미래의 메아리 파동과 제한 파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 24시간 이내의 행동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잠재력을 깨닫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럴 경우 우주가 당신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당신이 원하는 것 또한 당신을 원한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 또한 당신을 추구한다. 다만 우주를 기차에 비유하면 당신이 빠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기차역에 5분이나 늦게 도착하는 것과 같다. 열차가 선로에서 여전히 당신을 기다릴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관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에게 손을 흔들 것으로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만화에서만 일어나는 얘기다. 지난 세기 초에 아이비 리라는 남자가 20세기 세계 최대 철강 및 조선 회사인 베들레헴 철강 사장 찰스 M. 수압을 만났다. 그의 목표는 슈아베백의 서비스를 팔아 그의 회사가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러나 슈압의 첫 번째 반응은 회사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그의 서비스가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슈압이 직면한 문제는 단지 직원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슈압은 그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았다. 리는 제가 사장님께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도구를 제공한다면 관심을 보이시겠습니까? 라고 묻고는 말을 이어갔다. 제가 사장님께 그 아이디어를 그냥 드릴 테니 21일 동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효과가 있으면 그때 가서 직원들과 공유해 보십시오. 그런 후에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값을 치르셔도 됩니다. 슈압이 말했다. 그렇다면 좋네. 그게 무엇인가? 리가 말했다. 날마다 시작할 때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6가지 일을 적어보세요. 그 전날 저녁에 하면 더 좋고요. 지금 당장 내일의 목표를 위해 그렇게 해보세요. 슈왑은 그의 말대로 내일의 목표를 생각하고 6개 행동 항목을 적었다. 네가 계속 말했다. 이제 그 항목들을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1번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2번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배열해보세요. 슈왑이 그의 말대로 했다. 내일 제일 먼저 1번 항목의 일을 시작하세요. 1번 항목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2번 항목으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번호에 따라 계속하십시오. 그날이 다 끝날 때까지 전체 목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다음 날로 계속 이어집니다. 5번과 6번 일을 다 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자동으로 다음 날의 1번과 2번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법칙을 원하는 대로 써보시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대금을 치러주세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아이비리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25,000달러가 적힌 수표를 우편으로 받았다. 슈왑이 서명한 쪽지와 함께 첨부되어 있었는데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배운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성취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가치의 일부만을 보냅니다. 당시만 해도 베들레헴 철강은 그렇게 알려진 회사는 아니었지만 5년 후에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 회사가 되었다. 슈왑 자신도 1억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하고 유명한 철강맨이 되었다. 나는 이 법칙을 크리티컬 6라고 부른다. 당신도 이것을 해보라. 너무 많은 사람이 꿈을 구체화하기 전에 그만둔다. 당신이 싹틀 기미도 보이지 않는 대나무에 6년 동안 물을 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이웃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며 비웃는다면 당신은 멈추었을까? 당신의 목표와 가치와 관련해서 매일 실행해야 될 당신만의 크리티컬 6를 결정하고 우선 순위를 매긴 다음 용기와 전념을 기울여 그 약속을 지켜라. 그날 다 끝내지 못한 일은 다음날 목록 맨 위에 올려놓는다. 유일한 예외는 다음날에 더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뿐이다. 자신에게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법칙을 지켜라. 전화, 이메일,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까지 급한 일이라며 당신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활동은 성취와는 다르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주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신 귀에 소리를 지르더라도 집중력을 잃지 마라. 그런 것들이 당신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시하라. 이 페이지를 표시해놓고 일주일 후에 다시 펼쳐보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우선순위에 따라 1일 크리티컬 6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가? 내 목록 중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함정에 빠지지 마라. 물론 우체국과 식료품점에 가는 것이 낮에 휴식을 취하고 기분 전환을 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을 지녀라.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해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아직 다른 사람을 고용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 일이 당신이 해야 될 최우선의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행동을 덜 하도록 스스로 다짐하라.
좋은 소식은 당신은 이미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종종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취해야 될 행동을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재미있고 모험적이며 결국 그 일이 아주 잘 될 것이라는 태도를 갖기 바란다. 행동 항목이 6개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최대 6개까지 잘라내도록 하라. 당신의 목표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은 탈락시켜라. 설거지도 해야 하고 개들도 산책시켜야 한다는 걸 알지만 창조에 몰두해야 될 시간을 그런 일들에 할애해서는 안 된다. 어떤 행동을 취할 때 항상 당신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당신이 창조하기로 선택한 것에 관심을 집중하라. 의심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한 당신의 마음은 창조적인 영역에 머물 것이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으로 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한다. 당신의 마음은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다. 모든 한계를 물리쳐라. 생각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땅속에 당근 씨앗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기르지도 않을 것이다. 기대의 행동이 더해지면 더 많은 시간, 재능, 돈, 지원, 교육 등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당신의 기대는 보상받을 것이다. 우주는 당신에게 피드백을 해줄까? 물론이다. 그 피드백이 거절처럼 보이거나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일찍이 경고한 바 있다. 보상을 받기에는 당신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실패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실패는 없다. 피드백과 학습만이 있을 뿐이다. 어떤 경우든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주어진다. 당신이 실패하는 경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매번 다른 결과를 기대할 때 뿐이다. 자연스럽게 달성했든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달성했든 목표를 달성한 모든 사람은 시각화 훈련을 사용했으며 이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무의식은 행동을 유발하는데 무의식은 생생하게 상상한 것과 물리적 차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요점은 당신의 생각과 느낌이 그 대상을 현실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따금 사람들은 시각화 훈련에서 자기 자신을 봤지만 결과는 없었다고 말한다. 이유는 단 2가지다. 행동하지 않았거나 올바르게 시각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목표가 MBA를 따는 것이라고 해보자. 단지 졸업장만 받는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대학 학장이 졸업장이 들어있는 무거운 검은 케이스를 당신의 손에 직접 건네줄 때 당신의 발이 단 위의 마룻바닥을 밟아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듣고 느껴라. 중앙 무대에 서서 청중들을 내려다보고 자신의 사진을 찍는 아버지를 붙잡고 가장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는 모습까지 상상하라. 멀찌감치 서서 울고 있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할지를 생각하라. 그 차이를 알 수 있겠는가? 부자들처럼 행동하라. 또 다른 목표 촉발제와 관심 사로잡기를 소개한다.
몇 년 전에 한 강연자가 나에게 100달러짜리 지폐를 항상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 나는 20대였는데 그때만 해도 100달러는 아주 큰 돈이었다. 나는 바로 은행에 가서 100달러를 찾아 1달러짜리 돈뭉치와 함께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 즉시 내가 큰 손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결국 나는 그 100달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 호주머니에는 항상 현금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내 호주머니에 항상 돈이 들어있다는 시각적인 느낌을 주었다. 나중에 나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고, 내가 하루에 800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루치의 돈은 항상 내 주머니에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 돈 뭉치가 더 커지면서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게로 가서 비싼 물건을 보고는 그런 것쯤은 당장이라도 현금으로 살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내가 실제로 그 물건을 산 것은 아니지만 뭐랄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재정적인 풍요의 진동에 빠져들곤 한 것이다. 확실히 기분이 좋았다. 지폐 몇 장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다니던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힘이었다. 나는 풍족해지고 싶다. 돈에 쪼들린 표정을 하며 쇼핑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긴장을 풀게나 친구야. 자넨 지금 돈을 쫓아버리고 있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 속에 있는 현금을 느낄 때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 이봐, 나 돈 많아. 주말 숙제를 내주겠다.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쓰겠다고 생각하면서 멋진 가게에 들어가라. 물론 당신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하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필요는 없다. 단지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만 하면 된다. 3,000달러짜리 아르마니 슈트를 입어보라. 지금 그것을 살 돈이 있다고 상상하라. 많은 사람이 즐거우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말한다. 사실은 아니다. 혹은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시간은 시간이고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하루일 뿐이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일주일은 일주일이며 한 달은 한 달이고 1년은 1년이다. 일관성이 없다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은 시간을 저축할 수 없다. 단지 소비하거나 투자할 수 있을 뿐이다. 사실 당신은 존재하는 모든 시간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 그렇다. 그러니 시간과 다툴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당신이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현재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고려할 때 운동이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목표에 열성적이라면 당신은 다른 활동들을 기꺼이 배제하고 그 목표에 시간을 집중할 것이다. 매일 음성 메일을 확인하는데 30분을 쓰고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60분을 쓰고 출퇴근하는데 120분을 쓰면 당신은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당신은 목표에 더 관심을 두기 시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사무실에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받아야 하거나 당신 옆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과 얘기를 나누어야 할 만큼 바쁜 사람이라면 일단 앞서 설명한 6가지 행동 항목을 세우고 일을 시작해보라. 당신의 행동 6가지 행동 목록에서
벗어나는 일이 적어질수록 목표를 더 빨리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목록에서 빠진 사소한 활동들에 대해서 점점 더 매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은 그런 사소한 일들이 당신의 꿈을 순간순간 훔쳐가고 있다는 걸 알아챘으니 말이다. 이렇게 시도해보라. 나는 종종 고객들에게 12시간 간격으로 그들이 쓰는 시간을 빠짐없이 일지에 기록하라고 권고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기 싫어서 계속 투덜댄다.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해보면 그들은 전화통화하거나 거울을 들여다보거나 물건을 찾거나 영화를 보거나 스팸 메일을 훑어보는 등 중요하지 않은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알고 놀란다. 현실을 파악하고 당신 개인의 시간 도둑을 찾아내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시간에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를 기억하라. 그런데 그런 시간 도둑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100짜리 지폐를 한 움큼씩 창밖으로 날려버리고 있다. 당신이 하지만 나는 휴식이 필요해요. 즐길 거리가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주장할 때 당신은 휴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스스로 물어보라. 해야 할 일이 머리에 맴도는데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가? 당신에게 즐길 거리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역시 즐길 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당신의 꿈을 이루어줄 일들이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날도 계속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마음 편하게 앉아서 한가하게 즐길 수 있겠는가? 당신의 목표를 현실로 이끌어주는 일들을 하면서 즐기는 법을 배워라.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크리티컬 식스 훈련을 통해 작성한 중요한 6가지 행동의 시간 블록을 할당하는 것이다. 즉, 1시간, 2시간 또는 4시간으로 블록을 정하는 것이다. 우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해서 절대 방해받고 싶지 않은 일부터 시작하라. 내 경우는 아침에 처음 2시간을 이 가장 중요한 일에 투입한다. 만약 당신이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모든 전화 요청에 대한 응답 전화를 마치고 이메일 회신을 하루에 한두 차례만 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의 행동 목록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중요한 일 대부분은 거의 긴급하지 않은데도 긴급한 일이 우리의 시간 대부분을 훔치고 있기 때문이다.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조화로운 부를 이룬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음에 올 두려움이나 의심에 전적으로 몸을 던지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주저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혼란과 불안만 일으킬 뿐이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오직 자신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에 상관없이 지혜, 용기, 헌신으로 비전에 불을 댕긴다. 그들은 자신의 비전이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단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강할수록 원하는 결과를 더 빨리 끌어당기고 낡은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길은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다음 주를 염두에 두지 마라. 내일도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오늘에 전적으로 몰두하라. 당신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당신만의 그림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 100% 집중하라. 그리고 그 흐름에 몸을 맡겨라.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라. 굳이 믿을 필요도 없다. 그냥 아는 것만으로 족하다.
당신의 수입을 당신 성적표라고 생각하라. 리처드 브랜슨은 돈은 점수를 매기는 편리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언급했듯 진동하는 우주에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기력 중 하나는 감사이다. 당신의 꿈이 실현되기를 바라는가? 감사를 빨아들이는 진공 청소기처럼 그 꿈을 당신 쪽으로 빨아들이도록 노력하라. 감사는 당신의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 더 큰 강도로 당신을 향해 돌진하게 만든다. 당신 자신의 삶을 더 높은 수준의 삶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지는 않는가? 그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감사를 저버리는 것이다. 당신의 수입은 변호사나 의사 같은 고액 소득자와 비교했을 때는 보잘것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방글라데시와 같은 못 사는 나라의 연평균 수입 1,800달러와 비교하면 어떤가? 당신의 신체 조건이 세계 수준급이 아닐지라도 건강한 허파와 신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투석 환자들의 눈에는 당신의 건강한 신체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것이다. 모든 것이 진동으로 교신하면 같은 진동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삶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들은 감사를 표시하는 환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결국 그들에게 더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한 친구는 턱 수술을 받아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노란색 메모장에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열렬한 칭찬의 말을 적었다. 그의 딸들은 바쁜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규 회진 외에도 그의 방에 자주 들어와 가족들과 그의 병세뿐 아니라 자신들의 바람이나 꿈, 두려움,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면서 오랜 시간 머무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감사는 환자가 너무 많아 빈 침상이 없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병원에서도 그 효과를 발휘한다. 감사는 우주만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에게 반응하도록 만든다. 감사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현재의 일에 감사하는 것과 미래의 일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후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리 감사할 수 있으려면 숙달이 필요하다.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하다. 그러나 두 가지 다 훈련하라. 감사는 아주 훌륭한 관심 사로잡기이다. 특히 당신의 관심을 가장 좋은 것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감사는 하나의 작은 초점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삶의 방식이 된다.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꿈을 미리 받기를 기대한다.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목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 진동하는 우주는 더 많은 것을 주문한다. 당신의 열망에 대해서, 그 열망이 당신이 성장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또 매일 6개의 행동 항목을 쓸 때도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인생은 부메랑과 같다. 베풀면 그만큼 받게 될 것이다. 인과응보의 법칙, 즉 업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베푼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다.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이제 좀 알겠는가? 돈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기둥에도 계속 에너지를 넣어 주어야 한다. 어떤 기둥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베푸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이다. 당신 자신과 세상에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어라.
돈은 에너지이다. 건강한 에너지는 계속 흘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또한 무한한 자원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 마음속에 항상 큰 그림을 품어야 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화로운 부이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화를 이루고 행복이 가득한 상태이다. 돈과 거칠에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 최고의 관계는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끼리 관계이다. 가장 친한 친구,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당신과 얼마나 비슷한지 생각해보라. 이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정성과 사랑으로 키운 씨앗이 이제 꽃으로 만개한 존재들이다. 좋든 나쁘든 그저 그렇든 그들은 우리를 반영한다.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차원에서 에너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동이 맞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거론할 때 특히 공감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맞는 얘기다. 당신이 진동수가 낮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다면 당신의 진동수가 낮다는 뜻이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이상형을 찾는 경향이 있다. 당신 자신의 주파수를 높여보라.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알고 놀랄 것이다. 조화로운 부는 당신의 진동을 높여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은 내면의 일이다. 우선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우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대우하는 것보다 더 낮게 당신을 대우할 수 없고 대우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잘 대우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잘 대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당신이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 성장해야 한다. 당신이 적절한 파트너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당신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내면이 외면보다 우선이라는 접근 방식을 수용하고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해야 한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진동을 가진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다. 당신이 재정적인 기둥에서 설명한 모든 행동을 따랐다면 당신은 이미 진동 에너지를 높이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계속 공부하고 이해하며 당신에게 가치와 힘을 가져다주는 일에 몰두하며 당신을 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피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카드를 만들고 매일 중요한 6가지 행동 목록대로 수행하고 시간의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법들이다. 그런데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테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당신의 동생이 당신을 지치게 하거나 당신의 남편이 화를 내거나 우울증에 빠져 그 옆에만 가도 당신의 에너지가 쭉쭉 떨어진다면 그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단 말인가? 당신의 상황이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알아보기 전에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치유해야 한다. 모든 관계는 개인과의 관계로 시작된다. 탱고를 추는데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댄스 파트너가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가?
지금 당장 아령을 버려라.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한 가지 방법인데 에너지를 엄청나게 고갈시킨다.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돌아서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문제는 점점 더 커진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잡아먹는다. 다툼은 7kg짜리 아령과 같다. 그 정도 무게의 아령을 주머니에 넣고 출근한다고 생각해보자.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벽에 부딪혀서 소리가 날 것이다. 앉으면 의자에 부딪힐 것이다. 이러다면 치마나 바지가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 같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으며 당신의 관심을 포로로 잡고 있다. 우리는 주머니에서 그 아령을 꺼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당신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그에게 가서 사과하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이다. 그 사람과의 일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용서하라. 사람들은 용서가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용서는 당신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쓸데없는 아령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먹고는 상대방이 죽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못할 게 없다. 용서는 다른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바로 당신이 자신에게 채운 고리를 푸는 것이다. 용서는 단 한 번의 마음의 변화, 즉 과거를 버린다는 약속 한 번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축복을 놓치지 마라.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그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만일 그 상대방과 더는 직접 소통할 수 없다면 기도의 진동을 보내거나 용서의 편지를 쓰라. 편지는 직접 보내지 않아도 좋다. 이 연습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라.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신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를 한 하나님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실수는 인간의 몫이고 용서는 신의 몫이다.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해도 그냥 내버려 두어라. 죄책감은 과거의 감정일 뿐이다.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낄 수 없다. 오직 과거에 대해서만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다. 어차피 바꿀 수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어라. 다만 그것을 통해 배우고 삶의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 교훈을 배울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것이 앞으로 당신을 올바른 행동으로 이끌 것이다.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려라. 더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자기 방종이다. 우리의 에너지를 훔치는 것들, 에너지를 감정적으로 소모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제거해 주어야 한다. 지금 당장 아령을 버려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꾸준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버릴 게 없는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